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의 출제 요소 정태기야. 여러분의 이제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졸업한 지 3년 됐어, 5년 됐어, 이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아직도 그래요. 선생님, 정태기는 아직도 기억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에서 묻는 거 정태기가 끝이에요. 자, 먼저 정은 뭐냐면 화자나 혹은 시 속에 나오는 대상의 정서야. 자, 두 번째 태는 화자나 시 속 대상의 태도야. 그리고 의는 뭐냐면 시어 또는 식구.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봤지? 시 여기저기에다가 기역부터 미음까지 기호 붙여놓잖아. 그치? 그래놓고서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또 때로는 시어. 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눈에다가 밑줄 그어놓고서 이 눈이 시 속에서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를 물어봐요. 또 때로는 이 시 속에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법을 썼는데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그 표현법이 이 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시를 가지고 출제자들이 묻는 것들은 막 모양을 뭐 어떻게 바꿔놨든 결국에 그 문제들의 본질을 파악하면 화자 대상의 정서, 태도, 시어 식구의 의미, 시어나 표현법의 기능, 그래서 정태의기, 이게 시의 출제 요소의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시에서, 수능에서 많이 물어보는 시에 자주 나오는 정서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부셔볼 거고 태도들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쓰리시옷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각종 표현법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이랑 공부할 거예요. 그게 개념의 나비효과에서 할 거야.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까지 나는 기출 분석의 여왕이야. 정말 기출 문제를 탈탈탈탈 털어요. 자, 거기에서 분석해서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이랑 요거를 내가 다 줄 거야. 너희가 해야 되려면 너무 어려워.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해서 잘 정리해서 이걸 다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만 딱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가면 내가 처음 보는 시가 나오더라도 나 혼자서 씹어 넘겨서 삼켜서 말하면 끝이야. 알았죠? 그렇게 우리는 수능 국어를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저는요 처음 보는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하시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치? 5등급 이하면 하시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매뉴얼화하기가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하시기들이 특히 도움을 받더라고. 지금은 0번,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 놓지만 여러분이 이제 개념의 나비효과를 끝내고 패턴의 나비효과 가고 수특을 공부하고 그랬을 때도 0, 1, 2, 3으로 시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녹아서 체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시 속에서 이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찾고 있게 될 겁니다. 알았지? 자, 먼저 시를 볼 땐 얘들아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제목부터 봐야만 해. 알았지? 시는 제목부터 보는 거야. 시집을 펼쳐봐. 제목 어딨니? 맨 위에 있어. 나 이해가 안 돼. 왜 문제에서는 시랑 시인을 쫙 밑에다 내려놓는 거야? 근데 예전 수능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목이 이렇게 있었어. 위로 올라왔었거든. 저기 밑에 있는 제목부터 끌어당겨. 제목을 먼저 보는 겁니다. 제목을 보면서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 이 시가 화자 중심의 시인지 아니면은 대상 중심의 시인지 판단해 보는 거야. 어떤 시는 화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자기 정서 태도를 막 얘기하는 시가 있고요. 어떤 시는 화자는 빠져 있어. 화자는 빠져 있고 어떤 대상을 쭉 바라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가 있어. 그래서 제목을 보면서 화자 중심의 시인지 대상 중심의 시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누굴 찾아? 화자를 찾습니다. 우리 2강 제목 봤어? 화자 씨의 모든 것이야. 선생님은 화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강에서 화자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줄 거거든. 자, 어쨌든 지금 매뉴얼만 기억해봐. 우선 시 속에서 화자를 찾는 게 중요해요. 화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거야. 근데 화자가 쑥 빠져 있어. 자기 얘기 별로 안 해. 그리고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막 얘기해. 그럼 그 시는 무슨 시인 거야? 대상 중심 시인 거야. 그럴 때는 뭘 찾아? 대상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처해 있는 뭐를 이해해야 돼?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해. 수능 국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오버하지 마. 선 넘지 마. 안 보이는 거 상상하지 마.
알았지? 보이는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죠. 근데 시험에서는 아니잖아. 시험에서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 안 됩니다.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시험장에서는 시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까지만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 얘네들을 모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야.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느끼는 임에 대한 그리움, 그게 주제가 되는 거라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좌절과 그러나 극복 의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오버하면은 안 된다. 시에 보이는 것까지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시 한 세트 문제 푸는데 지문 있고 문제가 하나, 둘, 세 개 있어. 그리고 지문 속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세 개였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개 묶인 경우가 많죠. 그치? 자, 요렇게 시 두 개 있고 1번, 2번, 3번 세 개 있는 요 한 세트. 요 한 세트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어야 되니? 5분 이내야. 5분 이내. 알았지? 네, 5분 이내요? 근데 가시도 모르는 시, 나시도 모르는 시야. 문제 3개. 2번 문제는 보기도 있다만 거 달려있어. 요 세트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5분 이내. 그런데 내가 가시를 붙들고서 구절 하나 막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 빠르게 보는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여러분이 시 하나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요. 5분 동안에 문제도 다 풀어야 되잖아. 시 하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에서 진짜 길어봤자 1분 이내예요. 알았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시를 훑어보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읽는 거야. 자, 뭐라고? 처음에 영순이야. 제목을 봐. 화자를 찾아.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런 정서와 태도를 느끼겠구나. 때로는 그냥 아예 외롭다, 주저앉는다, 슬프다 말해줄 때가 있어. 말해주면 더 땡큐가 되는 거고. 요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수능 시 읽기 매뉴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얘들아 선생님이 2개의 시를 넣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는 시고 또 하나는 김소월 시인의 접동새라는 시를 넣어놨습니다. 자, 예습은 하고 왔니? 예습 안 했어? 선생님이 오프닝 하면서 예습 얘기를 안 했네? 예습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가세요. 예습도 안 하고서 무슨 내 공부를 하겠다고. 자, 예습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는지 선생님만 맞춰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끈 다음에 복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지? 자, 우리 하위권 학생들은요 예습을 간단하게 해. 그냥 저기 뒤에 있는 얘들아 요거 스텝 3 그 기출 이것은 진리 있지? 그 정도 문제만 풀어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은 아는 게 없어서 예습이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예습은 간단하게 복습을 많이.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런 학생들은 예습을 더 비중을 높이고 강의를 들으면서는 맞춰보는 식으로 그다음에 복습은 간단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깨알같이 읽어오는 게 예습이 아니야. 얘들아 예습은 10분 이내로 해라. 알았지? 그냥 개념 부분은 아주 가볍게 안 읽어도 괜찮아. 근데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 연습 문제랑 마지막에 기출 이것은 진리 있지. 요건 여러분이 풀어와야 돼. 완전히 뭐 죽을 만들어 와도 괜찮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먼저 풀어봐. 풀어본 다음에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습한 학생들이랑만 얘기할 거야. 자, 정호승 시인의 이 시는 누구 중심인 것 같아? 화자 중심의 시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김소월 시인의 접동새라는 시는 누구 중심 시야? 그거는 대상 중심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매뉴얼의 적용은 사실 해설지에도 너무 친절하게 잘 넣어놨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선생님이 2개 시를 가지고 왔어. 그거 보고서 강의만 하는 거야. 강의 중에만. 자, 그걸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 선생님이 화면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알아요? 너무 오래됐어. 선생님 나 중학생 때 나왔던 것 같아. 자, 어쨌든 제목이 뭐예요? 1과 2분의 1이야. 자, 1과 2분의 1.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그치? 1과 2분의 1인가? 아니면은 1과 2분의 1 이렇게 따로 말하는 건가? 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화자와 대상. 이 시는요, 화자 중심 시예요. 그치? 화자 중심 시고, 그 다음에 화자는 누구야? 나가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찾아. 나가 화자가 되는 거지. 대상은 누구야? 너야, 너. 너랑 또 누구 있어? 네 옆에 어깨에 손 올리는 그 사람, 그치? 자, 그래서 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 시 속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이 드러나면요, 되게 쉬워져요. 이건 상황 파악하기 되게 쉬운 거지. 어떤 상황이야? 나랑 너가 옛날에 사귀었지, 그치? 근데 헤어졌어. 그래서 만났단 말이야. 만났으니까 고민하다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말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네 옆에 어깨를 올린 사람이 있는 거야. 어머, 제 남친 생겼잖아. 뭐 여친 생겼잖아.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누가 생겼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상황 파악 됐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와 태도 뭡니까? 나왔어. 완전 노출됐다고. 뭐라고? 외롭고, 롭자 이상하다. 외롭고 허전해. 라고 말하죠. 그치? 이렇게 대놓고 정서가 나오면요. 그걸 찾으면 돼요. 만약에 이 말이 없어. 이런 말이 노출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저런 상황에서 화자는 속상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근거가 있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서나 태도를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네가 나의 반쪽을 가져가서 나는 너랑 헤어져서 반쪽이 없어졌어. 그래서 나는 아직 반쪽으로 남아있는데 너는 내 반쪽을 가져가서 하나가 되고 둘이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약간 어떤 서운함 같은 것이 외롭고 허전함이 드러납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대상 중심의 시를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겠죠? 그치? 어떤 노래 가사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얘들아, 시는 그런 거야. 우리가 맨날 정말 우리가 노래 많이 듣잖아요. 그치? 근데 노래 가사 들으면서 막 고민하고 여기 상징적 의미 뭐지? 이러지 않잖아. 그냥 노래 들으면서 좋다. 거기 부분 가사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시도 마찬가지야. 자, 이 노래 제목이 냉면이야. 근데 냉면 옆에 괄호가 부제가 뭐냐면 차가운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이라는 대상 중심시인데 그 냉면이 의미하는 바가 차가운 얼굴이라고 그 의미를 밝혀놓은 훌륭한 제목이야. 그쵸? 자, 화자와 대상. 우선은 화자는 얘들아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냉면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그치? 이 냉면 또 뭐야? 차가운 얼굴이야. 누군가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야? 대상은 냉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냉면의 의미가 뭐라고요? 어떤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대상 중심시야. 상황이 이거죠? 냉면을 바라보는 상황. 근데 얘들아, 대상 중심시는요, 요거 옆에다 써놔. 대상에 뭘 파악해야 돼? 특징을 파악해야 돼. 되게 그 대상에 여러 특징이 나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대상인 시다. 시 제목이 나무야. 그래서 이 시는 나무가 대상이야. 그럼 그 나무가 놓여있는 상황을 봐야 돼. 이 나무는 뿌리가 막 들려있고 너무나 추운 겨울이고 그러면 그 나무의 특징들, 뿌리가 들려있다. 그 다음에 너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다. 이런 나무와 관련된 특징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여기서의 이 냉면의 특징은 뭐라 그러니? 너무나 차갑다. 그리고 너무나 질기다. 이런 특징을
찾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요런 특징을 가진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정서 태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화자가 어떤 이런 차가운 냉면을 보면서 너무나 질기고 차가운 냉면을 보면서 어떤 정서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시리다. 안 쓸게. 그 다음에 떨린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널 사랑해 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너를 보면서 너가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지. 진짜 차갑다. 정말 내 몸이 떨릴 정도로 어쩜 저렇게 사람이 차가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정서 태도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모으면은 그게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우리가 아주 쉬운 노래의 가사를 시라고 생각하고 연습해 봤잖아요. 이런 것을 수능에 나오는 시, 기출문제 속에 들어있는 시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연습해 보다 보면 이게 여기서도 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수능시를 어떻게 읽으면 될지 매뉴얼 약간 느낌 와? 응?